경기 북부 지역의 광역철도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취재한 최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경기 북부 지역 광역철도 사업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죠? 예, 우선 이 지하철 7호선 연장과 GTX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7호선 연장 사업은 현재 양주까지 연장이 확정이 됐고요. 예. GTX 사업은 경기 북부에 연결되는 이 두 개 노선 가운데 고양 파주를 잇는 GTX A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지하철 8호선은 별내 의정부 구간 연장안이 국토교통부 계획에 포함된 단계입니다. 예. 그렇다면 좀 확정된 사업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호선 연장 사업 이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예, 이 7호선 연장 사업은 도봉산역에서 양주 옥정역을 잇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성사가 됐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번번이 또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포함되는 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인데요. 이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 1999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에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이나 정보화 사업,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등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뭐 BC라고 해가지고 베네핏 코스트에서 그러니까 비용 넣는데 거기에 따르는 이익이 비용 초과냐 부족하냐 뭐 요거를 따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이 넘으면은 이제 이게 진행되는 거고 일이 넘지 않으면 탈락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이. 일이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7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과 12년에 두 번에 걸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 다 근데 이제 사업성이 많이 부족해서 BC가 일에 많이 부족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수 만에 통과가 된 거죠. 세 번째 만에 통과가 됐는데 경기도가 이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시를 하면서 세 번째 도전에서 성공을 했는데 이 역시 또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플러스되면서 더해지면서 가까스로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건가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에서 일은 안 됐는데 0.9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부 의지가 조금 반영해가지고 일 되는 걸로 하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7월에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 재검토를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7호선 연장이 다시 또 안개 속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경기도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비가 수백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경제성 재검토가 필요해서인데요. 사업 무산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이 한국개발연구원이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시키면서 지난해 12월 28일 국토부가 기본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 한국교통연구원이 사전 연구를 실시한 이래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된다 안 된다 따져서 그냥 정책적으로 좀 가자 해가지고 그 기간이 지금 10년이 걸렸어요. 우여곡절이라는 말이 진짜 실감이 되는 말인데 그럼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당장은 이 공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현재는 이 사업자 입찰 방법 등의 또 심의 단계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게 끝나도 또 설계 입찰 공고, 국토부의 또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도 거쳐야 되고요. 착공까지도 복잡하고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7호선 연장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좀 나가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자체와 주민들로부터 지금 불만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기본 계획에는 이 의정부 탑석역과 양주 옥정역이 새로 들어서서 7호선 경기북부 구간이 도봉산역에서 양주까지 15km가 늘게 돼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제안한 그 역에는 신곡 장암역과 밀락역이 있었는데 이 두 개 역이 새롭게 짓는 게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신곡 장암역하고 밀락역은 이게 애초에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됐던 건가요? 일단은 의정부시에서는 그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거고요. 경기도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정부시로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불만을 또 표시하기도 했는데 안 시장은 이 2년간 연구 용역을 통해서 밀락지구 노선 연장 등 의정부의 변화된 도시개발 계획과 시민 의견이 담긴 9가지 노선안을 제시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일단 노선을 좀 살펴볼까요? 예, 이 7호선 도봉산역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이 도봉산에서 장암역까지는 기존 선로를 활용하고요. 예. 나머지는 새로 짓게 됩니다. 이 도봉산역과 장암역은 기존 역사를 활용을 하고요. 네. 의정부 탑석역과 양주 옥정역 등 두 개 역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의 한 개, 양주의 한 개가 신설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장암역은 기존 역을 활용을 하고 실제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역은 그럼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예, 의정부에서는 탑성역이고요, 양주에서는 옥정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기존 역 그러니까 일단 그 의정부시의 요관을 좀 보면요, 예. 인구 11만 명이 살고 있는 장암역과 이 탑석역 중간 지점으로 이 기존의 이 장암역을 이전을 하거나 새로운 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 장암역은 주거지에서 3km 이상 떨어진 동부간선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걷는 게 도보로 접근이 어렵고 예. 또 열차 배차 간격이 길어서 이용객이 일 2,30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예. 시에서는 또 이 계획 인구 13만 명을 목표로 개발 중인 밀락 2지구나 고산 택지지구 중 기본 계획 수립 시 검토한 대안 가운데 예비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밀락 지구 노선을 연장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예. 들어보시죠. 그 총 사업비의 20% 이내가 되면은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도 그 변경을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이 이제 그 8개, 9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추가가 되는데 추가가 안 되는 20%가 추가가 안 되는 19.3%가 되는 그 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밀락 노선 연장 안이 그게 하나가 해당이 돼요. 그 안으로 하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안을 저희가 이제 요구를 계속 해왔던 거고 그 전서부터 그 안에는 이제 뭐 신곡 장암 신설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뭐 장암역 이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는 있었는데 그렇다 새로 뭐 추가되는 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 사업비의 20% 이내가 되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의견을 낸 건데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의정부 시장이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났죠, 직접. 예, 지난달 28일입니다.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원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만났는데요. 예. 들어보시죠. 장관님, 직접 내가 설명을 할 테니 이래서 중요하고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50년, 100년간은 중요한 얘기니 꼭 검토를 해주시고 반영해 주세요 했더니 장관님이 알겠어요. 들어보니 시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기획실장도 옆에 있었어요. 과장도 대동했어요. 돌아보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도에서 올라오면 시장님 얘기 같이 잘 들으셨죠? 꼭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시장님 그럼 됐지요. 실무자에게 이렇게 지도하고 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익숙한 풍경이네요. 뭔가 얘기를 했는데 예, 알겠고요. 저쪽에다가 일단 얘기가 올라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얘기를 전달을 했고 국토부 장관은 알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올라오면 반영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공이 다시 이제 경기도로 넘어간 상황인데 그 경기도 입장도 쉽지는 않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앞서서 일단 경기도에서 일단 국토부에 한번 올렸었기 때문에 그 의정부시가 요구한 노선들을 이미 한번 반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아시겠지만 그 시장님이 요구한 노선들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다 대안으로 검토했던 노선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뭐 이런 계획 관련 계획 반영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국토부 지침에는 그런 택지개발계획을 개발계획을 반영하려면은 이제 구상계획이나 이런 걸 다 반영해 주진 않고요. 실시 계획이 승인된 사업에 한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시장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시는 계획들은 사실 아직까지 실시계획이 승인 안 난 사업이고 하물며 저희가 2016년 12월에 용역 연구를 그때 기준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실시계획이 승인이 안 난 계획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의 입장은 시에서 뭔가 좀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을 하면 우리가 반영을 할 건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지금 못 올리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거의 그 지금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다시 좀 들어보시죠.
그 지금 이제 뭐 건의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시에다가 그러면은 이 기준에 맞게 반영할 수 있는 계획, 의정부시에서 말하는 계획을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요. 일단 그 계획이 오면은 기준에 따라서 반영 가능한 것들은 다시 반영해서 이제 수요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계속 돌고 도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예. 국토부, 경기도, 의정부시 이렇게 계속 돌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국토교통부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뭐 국토부에서 한번 판단한 사항 다시 한번 판단하는 그런 입장에 놓였는데요. 예. 국토교통부, 광역철도과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판단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건의를 할 거고 건의사항이 없으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초대로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되는 게 이제 경제성이거든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지만 뭐 이렇게도 진행해보고 저렇게도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은 뭐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지하철 7호선은 이 순환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경기도, 의정부 또 국토부 이렇게 서로 뱅뱅 돌고만 있는데 하여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정부시의 상황은 좀 알아봤고 양주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양주시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 신설되는 이게 갇힌 고읍 옥정역인데요. 예. 역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고읍지구 끝에 또 옥정 신도시 못 미쳐서 여기 신설이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성호 시장과 정성호 국회의원이 역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을 옥정 신도시 중심부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예, 그 대안이 좀 있습니까 이게? 일단 양주시는 이 7호선이 옥정 신도시 중심부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무부서인 경기도에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옥정 신도시 사업 주체죠. LH와도 광역철도의 옥정지구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옥정지구 연장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시하고 LH하고 좀 계속 협의를 해서 옥정지구 내까지 연장하는 거의 필요성, 타당성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있고 그 공감 부분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방안을 좀 LH하고 협의 중에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비 문제인데 LH가 이 사업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 양주시가 지하철 7호선의 옥정 신도시 연장을 위해서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대신에 LH는 이 제반 절차 이행에 따른 건설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참고로 이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이 건설비의 70%를 국가에서 30%를 지자체에서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예. LH는 최근 중단했던 옥정 신도시 내 지하철 7호선 연장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그 경기 북부 지역 살펴보고 있는데 의정부, 양주 뭐 어쨌거나 지금 얘기 나온 거에 따르면은 그나마 전철 연장이 지금 확정된 상태인데 여기에 또 포천시가 전철 연장을 위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경기 북부에서 아주 유일하게 열차가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포천시인데요. 예. 이 같은 낙후된 도시의 사정을 들어서 계속해서 전철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천 상공회의소가 이 같은 시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지난 12일부터입니다. 한 달 동안 전철 7호선 연장 조기 착수를 위한 국민청원 시작했는데요. 양주까지 연장된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꼭 20만 명이 안 되더라도 정부의 뭐 이런 소외된 지역에서도 이런 뭐 의지가 있고 열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니까요.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이. 끝내려고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예. 잠깐 좀 방송에 고르지 못했습니다. 예. 예, 포천 상인은 무엇보다 지난 70년간 이 각종 개발에서 배제돼 낙후되고 이 다수의 군부대와 훈련장, 사격장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접경지를 살리기 위해서 전철 연장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럼 지금 그 포천시에서는 전철 유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전철 7호선 연장 추진을 위해서 지난 2016년 11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최적 대안 등을 지금 용역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양주시의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일단 용역은 중지시킨 상황입니다. 포천시 관계자입니다. 양주 쪽에 이제 상황을 같이 이제 저희가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건 좀 중지를 시켰고요. 금년 내로 완료해서 이제 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포천시가 가능한 모든 전철 노선에 대해서 지금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뭐 최적의 대안을 선정해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 임하겠다 뭐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만 이 포천시의 인구나 교통 수요를 고려할 때 경제성이 높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정책적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제기해서 노선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7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지자체들의 열망이 새삼 지금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경기 북부 광역철도의 또 다른 축입니다. GTX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간략하게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 GTX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제안한 철도를 말하는데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는 지하 450m의 공간을 활용해서 토지 보상비를 거의 줄이고 노선을 직선화해서 평균 속도 시속 100km, 최고 시속 200km까지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고양 킨텍스에도 동탄을 연결하는 GTX-A, 청량리에서 송도를 잇는 GTX-B, 그리고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달리게 될 GTX-C 등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파주 운정신도시부터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한 GTX-A 노선이 높은 경제성을 바탕으로 지금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예. 이르면 올해 말 착공해서 오늘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 북부 교통 개선을 위해서는 그 GTX-C 노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GTX-C 노선은 의정부 회룡에서 군포 금정까지 있게 되는 노선인데요. 근데 경제성 부족 때문에 한 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A 노선과 마찬가지로 KTX 노선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예타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토부에서 아예 이 노선 가지고는 경제성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새로운 방안을 찾자라고 해서 이제 마침 의정부 쪽에 KTX 노선을 연장하자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이 좀 연계를 시켜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재기획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양주와 수원까지 연장하는 방안인데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 이 GTX도 경제성이 이렇게 충족시킬 만큼 나오지가 않아서 마침 또 양주나 수원 쪽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그 양주나 수원 쪽으로 연장하는 거를 검토를 하느라고 기간이 좀 늘어날 걸로. 예, 사업 진행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3, 4월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예. 하지만 방금도 얘기했지만 양주와 수원으로 연장 계획이 포함되면서 시기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시죠. 저희가 3, 4월까지는 다 줘야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검토할 게 더 많아졌다, 더 늦어질 거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정도는 뭐 이게 하는 부분 빨리 줘야 된다. 저희도 곤란한 입장이다. 저희도 이쪽 중에서 너무 데드라인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한계점이 있으니 올 상반기든 하반기든 6월까지는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자체가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사업성 경제성으로만 따지자면 서울과 경기도 간에도 차이가 있고 경기 북부의 경우에도 이보다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기연구원 조홍래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제 끌고 가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약으로 이제 돼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런 사업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사업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정해지겠죠. 네, KFM 스페셜. 오늘은 경기 북부 지역의 광역철도 건설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광역철도 건설이 시작된 점은 좀 다행스럽습니다만 주민과 지자체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그 정책적인 배려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